세종대왕 완성, 장영실 완성, 헬렌 켈러 완성.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평가를 한번 들어가죠. 기록은 거기서 하세요. 이건 저는 검토만 하니까. 자, 먼저 우리 윤덕병 선생님 먼저 가셔야 되니까 파일 만들어 보내주세요. 지금 아프리카 하셔요 혹시? 예, 촬영하고 있어요. 네. 장영실 맞아요? 네. 그거 오늘 마무리 완성하겠습니다. 오늘 완성이죠. 그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디 부분 고치기로 했죠? 그때 그냥 용어에서 다른 내용은 없었고요. 그렇죠. 그 뎁스의 용어만 조금씩 수정해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붙여서 저장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그 다음 거는 뭐죠 이제? 한글로 바꿔 써야겠다. 예, 한글 바꿔 쓰기 했습니다. 예. 그럼 한글도 다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이제. 예. 맞아.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거를 하나하나가 다 작품이잖아요. 이거를 놓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양은 좀 작더라도 이거를 살리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바뀐 게 이 매핑 자체를 그 책의 안에다 넣는 걸로. 그래서 일부를 잘라서 이만큼 자르고 그때 글 넣고 이만큼 자르고 글 넣고. 그래야 이게 작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의 결정인 것 같아요. 이런 고급 과제인데. 그럼 요거는 굳이 볼 필요는 없겠네요. 네, 그때 예, 그렇죠. 다 봤으니까. 예. 한글은요? 지금 보냈습니다. 예. 지금 그럼 다음 과제는 어떻게 되죠? 이제 커즈와일은 이제 다음 주에 자료 수집해서 커즈와일 다음 주에. 하나만 하면 되죠, 이제. 네. 그러면 글을 자를 필요가 없겠어요, 보니까. 길이를. 그러니까요. 줄일 필요 없어요. 그럼 지금 했던 그대로 이거만큼 또 쓰고 그만큼 쓰고 글의 길이는 상관없이. 오케이. 좋았어요. 다 살릴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교수님 그 매핑이 완성이 된 다음에 그 자르는 거 밑에다가 글을 쓰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글 파일 이렇게 그것도 좋네.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짤의 길이를 가늠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글을 쓰자 이 말이죠. 이렇게 짤의 길이 어느 정도 자른다고 가정했을 때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자른다 그러면 이 밑으로 여기다가 이제 지문이 들어가요. 요약 지문이. 저술 지문. 여기다 쭉 주술집을 써놓고 그럼 이만큼을 잘라서 앞에 배치하고 여기 글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아예 출판 원고 나가기 위한 좀 작업도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다 해놓고 나서 해야 되겠네요. 다 해놓고 나서 다 쓴 다음에 그걸 갖다 붙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한눈에 또 안 보이고 막 위아래가 잘 안 보이니까 이걸 보고 한쪽을 써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이걸 출판 원고를 넘겨줄 때 이만큼을 봐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서 그냥 갈 거냐 이런 거 이제 결정해가지고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또 하나의 작업이에요. 넣어서 그렇게 하십시다. 그 다음에 그럼 한글 잠깐 보고요.
패러다임을 바꾼 천재,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천재. 최초의 패러다임. 사나이다. 41년 세계 최초로 수구기를 발명한다. 농업을 근간으로 한 조선사에서 비가 오는 날 정확히 기구가 필요했다. 이런 배경에 가물의 정확 측정을 추구기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기구가 필요했다. 장영실은 비가 오는 날 우연히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쌍떡 뒤에 항아리에 담긴 빗물을 발견한다. 그리고 즉시 비가 온 양을 잴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다. 바로 항아리에 고인 빗물의 깊이를 측정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추구기는 탄생했다. 이로써 사람마다 비의 양을 통해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추구기는 유럽 최초인 카스틀리 우량기보다 200년 앞선 쾌거였다. 추구기 개발 1년 후 네? 이런 일단 이것까지는 여기서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편집 들어갈 때 다 봐요. 예, 그때 다 보도록. 우선 여기서는 요것과의 관계만 좀 볼게요. 갖고 오리 내려오니 실제 현실 돌발물이 보급했다. 어땠어요? 이거 만들면서 여기에 맞춰서 이걸 고쳤어요? 아니면 이거 쓰고 나서 이거에 대라 썼어요? 매핑을 보고 썼고요. 네. 쓰다가 네. 조금 애매하죠.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네, 이걸 가지고 이걸 부분을 고치고 매핑으로 가서 다시 채워서 네. 그렇게요. 네. 하다 보면 그게 상호 예, 보완 작업 상호 예, 작업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끊기니까. 예.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가다가 좀 이제 중복이 좀 많긴 한데 그거는 이제 그 수정할 때 마지막 수정할 때 한번 보도록 하고 우선은 이거 좌우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페이지가 10급이죠? 6쪽인데 이렇게 줄여 내려가지고 네, 길어. 6쪽이네, 6쪽. 6쪽.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 책 종이로 하면 한 12쪽은 안 되죠. 10쪽? 책 한 페이지가 네, 10쪽 정도 돼요. 괜찮아요, 그 정도. 네. 자, 나머지는 이제 편집으로 넘겨서 그때 네, 수정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가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윤 선생님은 커즈와일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그럼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두 개예요, 현재? 코페르니쿠스 장인실. 그러면 그거를요 여기다가 한번 올려가지고 여기에 올리언북으로 하나 올려보세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 의견들을 한번 접수해보게. 예. 읽는 사람들의 반응. 반응 일부러 한번 두 개를 올려갖고 이 주소를 아는 몇 분들한테 좀 날려봐요. 그래갖고 반응을 설문을 하나 날리고 같이 해서 보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결국은 평가니까. 올리는 법 알아요? 네, 지금 봤습니다.
올리는 거 올리는 못 봤죠. 네. 예. 올리는 법을 누가 알지? 뭐, 성우가 알아. 성우가 또 언제 얘기를 해. 그러면 이거를 진표 팀장한테 제가 목요일에 화상 하거든요. 아 맞네. 저희 그러게. 팀끼리. 그러면 이때 배우세요. 네. 예. 그래서 관리자 모두 아이디를 받을 거예요. 네, 받아서 올리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올리고 나서 이 주소를 우리 대학원 팀하고 우리 인지과정 뭐 이렇게 관련자들한테 한번 쫙 보냅시다. 네, 그래가지고 한번 근데 설문이 중요해. 설문을 우리 이거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전에 이것 때문에 히트쳤던 케이스가 이거거든요. 그 학습 쇼크라고 학습 쇼크 기억나죠? 네, 그 학습 쇼크를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연구소 여기 있네. 이게 원래 이제 이 카페 이름이 온지식이라는 카페인데 여기요. 학습 쇼크 정보. 먼저 쓴 다음에 이거를 전부 이메일로 다 날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보고 여기서 보고 이제 사람들이 보고 평가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문제도 들어오면 수정하고 하면서 피드백이 잘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한번 써봅시다. 그럼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만 정리해주고 하죠. 우리 선생님 바빠서 만나기 보지도 못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합시다. 나머지 그러면 다음 주는 저거 커즈웨일 적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세요. 고 선생님 배우지도 못하고. 아니, 고 선생님이 지금 이거 보고 배우면 괜찮은데 지금 계속 아니, 얘긴 들었어요. 얘기 들었어요? 네. 아니면 뭐 보고도 들어가셔도 되는데 다음 분 거가 정연학 선생님 거 보내주세요. 이거 하나 하는 것만 쭉 봐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만 보고 가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거 지난번에 어디까지 수정하기로 했죠? 지난주에 못했어요. 근데 아 맞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난번 손 아예 못했나요 우리가? 네. 그럼 그때는 아예 그냥 지나갔겠네요. 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불용을 실용으로 바꾼 개혁자, 조선의 꿈과 희망 다산, 정약용 따라하기. 부국강명을 설계한 정약용, 불용을 실용으로 바꾼 실학자. 실학사상의 집대성. 불용을 이게 지금 그 이전 게 뭐죠? 세종대왕하고 지금 제가 정리한 거. 세종대왕 끝났죠? 네. 이거가 지금 몇 번째예요? 두 번째. 예. 그럼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다 끝난 거죠? 따라하기까지. 아니 못했어요? 네, 따라하기.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모양만? 네. 그럼 이건 없는 걸로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정약용의 자, 이걸 목차를 잡아갈 때 동기 이게 동기 요소죠. 첫째가 실학사상의 집대성이 그 업적이죠. 업적. 그 다음에 이거는 업적. 집대성하게 된 핵심은 불용을 실용으로 승화. 새로운 사회체계. 불용을 실용으로 바꾼 개혁자. 실용주의. 핵심 계기.
정시 회의 경제이론 과정 결과 기술개혁 결과에 주장이 들어가면 되나요? 주창 그러니까 주창 뭐 어쨌든 같은 개념인데 개혁 추구 이게 결국 뭐 정약용이 그 시대에 뭔가를 실질적인 결과물을 낸 건 없고 하나의 정신적인 어떤 사상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그 말의 표현을 바꿔야 돼요. 기술 개혁의 원천이 되었다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죠? 기술 개혁의 원천 역할 사용각산소의 기술개혁 주창이라고 그러면 주창은 결과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시작점인데 그러죠? 보통 계기가 있고 계기가 이각통의 영향을 받아서 사학 관련 서적의 탐독 동기방위 개혁에 대한 선진 이론 이거하고 이 부분하고 서학 관련 서적의 탐독하고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지금 이게 최대한 계기가 몇 가지 영향이 있을 텐데 실학사상 형성의 대표적 학자 영향을 받았어요. 서학 관련 서적을 탐독해서 개혁에 대한 선진 이론을 알게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백성에 대한 애민사상이 있었어요. 기존 통치 방식에 그럼 학자적 영향, 정치적 영향, 그 다음에 서양의 영향, 그 다음에 애민적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그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 두 개는 묶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그거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주시고 이런 것도 할 때 이제 나를 위해서든 남을 위해서든 관점을 앞에다가 적어두면 좋긴 해요. 과정을 보면 이각통의 사회개혁 제시, 사회개혁 추구 과정에서는 추구가 더 낫지 않겠어요? 그죠? 추구로 바꾸시고 파탄에 따른 사회개량, 조선왕조 질서를 강화 이각통의 사회개혁 제시, 파탄에 따른 사회개량 이 사례가 없는데 이거 아래 쓸 수 있겠어요? 글을?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반복되긴 하거든요. 밑에도 다른 점이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파탄에 따른 사회개량이면 뒤에 뭐 쓰고 싶으세요? 지금 제 머릿속에서는 안 보이는데 그 밑에 다산의 또 실용학문이라고 거기 이제 또 정치, 경제, 사회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눠가지고 또 설명이 따르거든요. 과정 안에서 근데 이건 결과로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그 밑에 다른 항목에 어디요? 저 다산의 실용학문. 근데 이 내용이 네. 여기서 읽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여기까지 넘어갈 것 같아서 개혁 제시, 사회 파탄에 따른 사회 개량의 하위 항목이 이거 좀 제시돼야 되지 않을까요? 조선왕조 질서를 강화시킨 이걸로도 무슨 말은 되긴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게 됐는데 파탄에 따른 사회 개량 사회 현실을 개혁하는 개혁안을 제시. 그 다음에 귀향기관 실학연구 몰두 요 뒤에도 이거는 그럼 처음에 앞에 부분만 그냥 크게 지금 잡아주는 거죠? 네. 지금 여기가 동기부여 쪽인데요. 동기부여 쪽인데 이런 방식으로 적다 보면 큰 그림만 제시되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 버리는 지금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차라리 여기는 동기부여로서 요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실학사상의 집대성이다. 그러면 이거를 서두에 쓰기엔 너무 무거워. 안 그래요? 너무 무거워. 이거 지금 굉장히 학문적이고 구조적인 건데 앞에다가 차라리 실학사성의 도입자라는 실학사상의 개척자라든지 이런 말을 써가지고 가볍게 한 2단락 선에서 막 길어봐야 한 3단락 선에서 딱 읽는 순간에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걸 눈에 딱 들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건 이제 책을 쓸 때 책을 이렇게 판매하고 맞물리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집대성 하는 것은 그의 업적으로 보고 동기적 관점에서는 여기다 하나 더 두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여기 위에가 나오려면 어떻게 하죠? 여기. 이렇게 해서 실학사상의 개척자라는 이름으로 해서 간략하게 도입부가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업적의 세부 내용으로 좀 다뤄갔으면 좋겠어요. 결과도 그럼 이제 결과를 정리해 보면 기술개혁 주창, 기술개혁에 영향을 줬다. 그게 더 낫죠. 기술개혁에 영향을 준 거죠, 결과가. 맞나요? 예. 이후 세대에 이 다산으로 인해서 기술개혁에 영향을 줬다. 그 다음에 선구자적 입장에서 예, 선구자 역할, 그러니까 영향을 줬다. 기술개혁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역사에서 이런 거 쓰면 기술개혁 원천 영향 개혁안 지시라고 하면 기술개혁 개혁 방향 제시 그럼 그 결과적 좀 되나요? 기술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아니면 기술개혁의 원천 기술개혁의 전환 기술개혁으로 전환 요건 되겠네, 결과를. 그 다음에 다방면의 개혁을 추구했다. 추구가 아니라 기술개혁으로 전환. 한국사도 기술개혁 다방면의 개혁 그러니까 개혁에 영향을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차원 개혁 동력 제공으로 하면 되나? 다방면 개혁 원천 역할.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네, 이거. 이거 안 떠오르죠. 다면적 개혁 방향 제시 다방면 개혁 그냥 좀 필요하게 이렇게 써봅시다. 개혁의 영향. 여기도 이런 방식으로 봅시다. 기술개혁 전환의 영향.
그다음에 새로운 사유 문화 형성. 사유 문화. 그다음에 저서를 통한 실학 사상. 실학 사상의 확산. 저서를 통해 실학 확산.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기술개혁 전환에 영향을 미치고 다방면 계획의 영향, 새로운 사회문화 형성, 저서를 통해 실학 확산. 다방면 개혁 추진, 다방면 개혁 혁신 응? 다방면 개혁 혁신 리드 영향 기술개혁 전환 리드 새로 다방면 개혁 추진 영향. 기술개혁 전환에 예. 저서를 통한 실학 확산. 평가 갈게요. 선구적인 미래지향적 사상, 새로운 사회와 전선의 사상. 연계. 방법, 과정, 대안의 부재. 이거를 나눠 쓸 수 없어요? 방법의 문제, 과정의 문제, 대안의 문제 이렇게 나눠 써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눠서 한번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다산의 실용학문 갑니다. 일단 여기서는 실학사상의 집대성. 그럼 이게 실학사상의 집대성이 맞는가? 요게 맞아요? 요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X라고 해보세요. 여기를 이거를 X 이랬을 때 요게 뭘 말할까요? 실학사상의 집대성이라기보다는 실학사상에 영향을 미친 거죠. 실학사상을 전파시키는 전 과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집대성적인 측면보단 실학사상을 널리 알림. 실학사상의 실학사상의 집대성은 다산의 업적 집대성. 다산의 핵심 업적으로 여기가 이제 불용을 실용으로 바꾼 개혁자니까 다산의 핵심 사상이 실학이니까 그 실학을 핵심 사상으로 보면 업적보다는 더 구체적인 단어죠. 네. 그러니까 실학 사상을 실학의 선구자 다산 같은 말인가? 불용을 실용으로. 실학의 문을 연 다산. 집대성과는 좀 다르죠. 네. 그러면 실학의 집대성이라고 하시면
실학을 시작한 게 아니라 실학의 어떤 저 퍼져 있는 실학을 전 정부에서 더 확장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근데 여기서 나온 이 뒤의 내용은 집대성적보다는 뭔가 좀 다산의 원래 계기에서부터 과정에서 결과에서 평가까지 전체상이잖아요. 실학의 다른 말 실학의 유통자 다산. 실학을 세상에 이렇게 계기부터 과정 결과까지 해서 평가까지 받는 모든 전부 다 실학의 실학의 실학으로 바꾼 세상. 어때요? 결과가 지금 이렇게 바꿔놓은 거잖아요. 실학으로 바꾼 세상, 실학으로 바꾼 전도사 이런 거. 실학의 전도사. 우선 카피형은 뒤로 좀 한번 해보고, 예. 여기서 핵심어 중심으로 한번 해봅시다. 실학으로 실학의 이거 하나도 너무 오래가네. 불용을 실용으로 바꾼 개혁자. 실학의 대가 실학을 통한 문제결산. 생각 안 나니까 그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산의 실용학문, 정치적 실용, 경제적 실용, 사회적 실용, 사상의 실용. 정치의 실용에서 이 개념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데이터가? 그 다산의 어록인가 그치?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 단어들이 그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예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바꿔야 돼. 양식을. 그냥 거기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항목을 쓰신 거예요? 아니 여러 개 이제 책을 한 개가 아니라 2개 정도를 갖다 이렇게 좀 써서 묶어내서? 묶어서 세워놓고 싶거든요. 그거는 뭐 뒤에 있는 문구를 갖다가 앞으로 띄는 거죠. 요약해가지고 뒤에 있는 건 문장이었는데 문장을 갖다 제목으로 만들었어요. 제목으로 만들었다고요? 예. 예, 좋네요. 다산에 그러면 실학을 통한 문제 해결, 실용 학문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현재 실용 영역이고 여기는 실제로 실용 내용이고, 그러면 다산이 제시한 실용 학문, 다산이 실학을 통한 문제 해결, 다산의 문제 해결을 든다. 문제 해결. 여기를 차라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핵심 계기, 과정, 결과 쭉 이렇게 나갔으니까 실학의 적용 과정.
실학의 적용 과정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실학의 문제 해결 과정, 실학의 이거 되게 어렵네 이번에. 꽤 까다롭네 이거. 정치적 실험, 경제적 실험, 사회적 실험을 묶어서 사회적 변시도. 응? 다산이 꿈꾼 실용세상. 다산이 꿈꾼 실용세상. 실용 분야. 다산의 다산이 제시한 실용 영역, 실용 분야, 실용 영역. 실용 방향, 정치적 실용. 그러니까 정치는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된다. 경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과거의 그런 명목적인 거에 매이지 말고 진짜로 이렇게 하자. 다산이 제시한 실용. 너무 커버려 개념이. 여기서는 지금 실용이라는 개념이니까. 실용 정책. 여기가 실용이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가 실용이 되는 게 실용 정책, 실용 방향. 이건 어때요? 다산의 실용 방향. 다산은 꼭 넣지 않아도 되잖아. 분야별 실학운동 문제 해결. 실용 정책. 다산의 분야별 실용 정책. 분야별 실용 정책. 실용 방향. 이게 정책이라고 말하기 어렵긴 게 자기가 정책을 제안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실용 그냥 방향. 방향이죠 뭐. 자기가 제시하는 방향이잖아요. 다산의 분야별 실용 방향. 아니다. 실용 응? 그러니까 제안이죠, 제안. 실용 제안으로 갈까요? 다산의 분야별 실용 제안. 읽어봅시다. 정치, 경제, 사회, 사상. 일단 한번 크게 요것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불용을 실용으로 바꾼 개혁자. 그러면 이 하위에서 실학을 통한 문제 해결. 다산의 제한 방향. 다산의 개혁자. 학문의 방향을 밝혀라. 이거는 다산의 이거는 지금 핵심이 이건 탐구. 이거는 이 개념 어디서 나왔어요? 그 문제 해결의 일부까지 예. 툴에서 나온 건가요? 그게 이제 복합된 거죠. 복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 지금 되게 어려워요 지금.
이 정리가 좀 안 돼 있는지 2단계 앞에 거 잠깐 볼게요. 정리가 안 되네. 동기정보 이거에 맞춰서 작성은 했어요? 거기 있는 내용이죠. 이건 영향이 아니라 제시 제한인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 앞에서 오류가 지금 생기니까 지금 뒤에서 안 풀리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전체 큰 그림이 여기가 업적이고 분야별 영향이 있잖아요. 근데 영향이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아래에서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그 시대에는 이 개혁안을 제시만 했을 뿐이고 후세대가 와서 이제 후세 그러니까 이 내용이 주로 제한 방안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 그잖아요. 어떠세요? 제시, 지적, 결국, 확립 섞인 것도 같고 개혁안 제시 다 거의 방안들이거든요. 이게 영향을 하는 말로 쓰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계속 좀 헤매버린 거예요. 네. 여기서 그럼 여기서 바꾼 개혁자잖아요. 개혁자면 문제 해결했고 어떤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이미 끝난 거예요. 여기는 완성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한이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지금 여기서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여기 때문에 생긴 문제. 여기서 핵심 업적 제시. 전부 지적이나 제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으로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특정한 업적이면 그것만 풀어나가면 되는데 이걸 지금 일단 이게 여기서 무너져 있어서 이걸 여기서 다루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했더니 지금 이 3차 설계에서 지금 잘못 넘어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연결이 잘못됐어요. 어우 나 이렇게 안 풀리는데 죄송합니다. 예, 먼저 이어서세요. 예,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아무튼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예. 여기를 분야별 영향이면 영향 쪽을 따로 찾아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법문정보에서도 내용 설계, 정보 입수, 정보 설계 요건데 그러면 보세요. 요거 이제 수정하시고요. 정보 입수 그럼 요걸 무시하고 이것이 이렇게 보면은 마치 이 제목으로 보면 뭐 어떤 느낌이에요? 그 다산의 핵심 정책, 그죠? 다산의 핵심 정책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다산이 어떻게 해서 그런 업적을 내게 됐는지를 풀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두 사람은 어떻게 정보를 입수해서 배웠고 설계를 했고 문제를 인식했고 그래서 대안을 파악했고 완성해서 했는가 요런 내용이 됩니다. 이게 지금 안 잡힌 거예요.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예, 그렇게. 이거를 독서를 통한 체험을 통한 탐구면 이거는 지금 학습이 맞죠? 학습이죠, 이게? 예, 그러면 제목이 이거하고 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리니까 이 부분이 안 드러나요, 요게. 자, 입수는 여기 첫 번째 맞아요. 근데 이 제목을
무엇을 통한 배움 이런 식으로 가야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설계니까 어떻게 배운 거를 정리했는가.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 개념을 지금 쓰신 거예요, 요거? 정보 설계. 요렇게 한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이제 가지고 묶은 것 같아요. 제가 제목을. 제목을 잘못 예, 묶었구나. 제목을 그러면 실용적 독서 응용, 현실 개혁 시도, 학문과 사회 고찰.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정보 설계를 하는 방안이었다. 실용적 독서, 현실 개혁 시도. 그다음에 문제 인식은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네. 인식 계기 방법 내용이잖아요. 문제 인식이죠. 네. 그럼 이거는 지금 대안 해결책 아닌가요? 부패 극복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근데 뭐 결과가 네. 제시가 막 이렇게 섞이니까 막 섞여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영향에 들어가는 건지 결과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제한으로 끝나는 건지 이거를 한번 더 좀 해주세요. 요게 지금 명확하게 안 잡혀요. 그러니까 지금 막 보면서 계속 헷갈리. 아무리 해도 머릿속에 이게 체계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단순화시키도록 여기에 맞춰서 하세요. 이게 어떻게 정보를 그러니까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 정보를 어떻게 관리했냐, 정보를 어떻게 관리했냐.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핵심은 이겁니다. 요거 아니에요. 요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요 앞에는 우리의 핵심은 요거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적 위대한 업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냐. 그 첫 번째가 이렇게 배웠다. 그 배우고 나서 이런 것들을 정보를 설계하는, 즉 메모하고 이렇게 실제 적용하고 하는 걸 해왔고, 그러다가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는 어떤 태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 인식하는 어떤 기술이 있었거나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대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절차를 밟았고, 그리고 그 대안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요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가 뚜렷하게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여기가 다산의 대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파악하는 하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안은 정보고, 물론 대안을 약간은 소개는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우예요. 하우 다. 이게 정보 입수 어떻게 했냐, 정보 설계 어떻게 했냐, 문제 인식 어떻게 했냐, 이 어떻게를 기록해 줘야 돼. 지금 보니까 어떻게보다는 what을 기록한 거예요. 아무튼 한번 더 좀 해보십시다. 네. 한번 소스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제품을 개발했다.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유통하죠. 그러면 다산의 시대 이상 이런 거는 좀 잡을 수 있는데, 제품 유통을 어떻게 했냐, 제품 개발을 어떻게 했냐, 하우에다 모두 좀 맞춰보세요. 그러면 한번 조금 더 힘들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오늘 정리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희 씨. 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 네.
알겠어요. 그러면 그것만 우리 정 목사님 예, 예. 새로 한번 다시 짜보세요. 예. 네. 그래 여기는 언제 있어요? 네. 교수님 그러면 네. 이 프로이트인데 어떤 문제 접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만 방향만 좀 잡아줄 수 있을까요? 잠깐 프로이트 지금까지 세운 거 마지막 거 한번 줘보세요. 네네. 하나 써야지. 직구를 해야 돼요. 직구를 해서. 아니 뭐냐고. 뭐냐고? 나한테 뭐라고? 안 했다고. 찔려가지고. 보냈어요? 갈 거예요? 자, 주요 업적, 무의식의 정립, 무의식의 정립 했으면 무의식을 정립했다는 소개가 어디 있죠? 업적 영향이 이렇게 가야 되죠. 이거는 업적 소개. 무의식의 정립이 업적 소개고, 업적 영향이 이 두 개고, 분야별 영향은 여기다가는 이렇게 다 쓰다 보면 너무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쓰려면 이제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다가 앞에다 소개하는 거니까 어떻게 묶어서 한 서너 줄로 쓸까, 요거를. 그런 게 이제 글을 쓸 때 이만큼 된 거를 어떻게 묶음으로 몇 개로 나누느냐, 이게 이제 상위 분류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접 학문에 미친 영향을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고요. 봐봐요. 인접 분야, 그 다음에 미친 영향. 그러면 여기서 인접 분야가 이렇게 되는 거고, 미친 영향, 예. 인접 분야는 그냥 인접 학문이라고 하면 되고, 예. 이제 미친 영향을 여기다 이제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주요 분야별 영향은 주요 학문에서는 심리학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시대적 영향에서 발상, 결과, 시대적 영향을, 자 보세요. 시대적 영향이 미친 게 어떻게, 시대를 어떻게 나누죠? 시대적 영향 하면 시대가 뭘로 나눠지냐? 한 시대를 나눈다면. 프랑스 혁명.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정보화 시대 하면 정보화 시대를 예. 하부 요소로 짜면 뭐가 있을까? 시대를 하나의 요소로 짜면 우리가 사회를 말할 때는 정치, 경제, 문화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 그럼 한 시대 전체 통째로 정보화 시대,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 이렇게 시대를 말할 때는 이 시대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의 항목은 뭘까요? 시대의 요소. 정보화 시대, 그러면 정보화 시대를 구성하는 요소가 일반적으로 이제
오피스, 컴퓨터, 오피스, 그다음에 근무하는 사람들, 화이트 컬러,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정보화 시대의 특징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거는 정보화 시대에 관한 특징물이고, 시대적 영향이라는 말은 그 시대, 프로이드가 살았던 시대가, 그리고 20세기, 20세기의 영향이면 이제 아까 말한 정보화 시대를 말하는 특징 요소들을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시대적이라고 할 때는 이제 시대의 사상적 특징, 시대의 산업적 특징, 시대의 교육적 특징이 큰 카테고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미친 영향을 기록해줘요. 본론 연결로 가서 당시의 대세 의식은 이성적 인간이고 의문의 제기 비성적 인간이다. 이거는 크게 문제 없고요. 본문 정보에서 정보 수집, 독서와의 만남, 독서학습, 연수 프로젝트, 연수 프로젝트. 이거는 뭐 여기는 이 아래는 제가 4부니까 놔두고, 정보 설계, 배경, 검증적, 분석적, 검증적, 통찰적. 이 부분은 뭐 때문에 나왔냐면 정보의 체계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여기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하면서 나름 자기 정보를 체계화시키는 과정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분석 설계니 검증 설계니 이렇게 이런 말을 안 써도, 왜냐면 그 당시 배울 때 이런 식까지 하진 않았을 거라면 우리가 사후에 지금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프로이트가 배우는 과정에서 이런 거를 알고 하진 않았을 거라고, 배우면서 이제 하나씩 쌓아갔겠지. 그러니까 이제 배우면은 어떻게 프로이트는 정보를 하나의 그 메모장을 이용해서 뭐 노트에 기록하고 그걸 가지고 체계화시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좀 후에 있어야 될 일을 너무 앞서 적은 거라고. 그냥 좀 가볍게 적으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설계라는 개념이 따로 없었어. 배우면서 뭐 설계 얼마나 할까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여기저기 적어놓고 또 연구하면서 이론을 도출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문제인식은, 아니면 이렇게 해요. 정보 수집하고 설계를 묶어서 가도 돼요. 그렇게 되고, 세 번째는 문제인식, 문제제기 태도, 목표 추구 태도, 배선하기 위해서는 태도. 이런 건 좀 사례들이 많은 게 좋아요. 늘 이 사람은 문제를 인식하는, 늘 문제를 인식하고 사는 거야, 이 사람은. 현실, 기존의 세계관, 기존의 학문, 기존의 태도들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다. 이런 것을 사례로 많이 적어줘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문제인식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여기 내가 이 꼭지를 딱 읽었다. 와, 문제인식 중요하구나. 두 번째, 와, 문제인식이 이렇게 하는구나. 요게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를 읽으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사람 딱 읽은 사람에게 뭐가 느낌이 와야 돼요? 와, 정보 수집을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 수집했구나. 이거 나 꼭 해야 되겠구나. 독서 꼭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읽으면서 이렇게 정보를 설계를 하면서 아니라 정보를 가공해서 그 정보가 날아가지 않고 항상 머릿속에서 체계화시키는 과정이 있었구나 하는, 읽은 사람이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나엘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서 기존에 문제 발견했다라는 거, 문제 발견한 사건만 갖다 적어 놓으면 읽는 사람은 그랬구나 이렇게 되고, 글 쓰는 사람이 프로이드가 이런 업적을 만들게 찾아낸 것은 다 이게 문제를 찾는 시각이었구나. 글 속에서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강조가 돼. 이번에 곡성평화학교의 학생들 앞에서 정말 제가 쉼없이 강조했던 게, 얘기하다가 또 너희가 정말 성공하려면 공부 안 하고도 문제 해결 역량이 필요하다.
또 얘기하다가 또 어떤 꼬리만 나오면 문제 해결 역량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데 막 거의 내가 50%는 다 문제 해결 역량이 필요하다는 이걸로 말했던 거예요. 글이 그런 거예요. 글이. 예. 여기 이 코너에서는 무조건 문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줘요. 그러면 사례를 갖고 막 계속. 그 다음에 대안 파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신경치료법을 개발했다라는 걸 끝나. 이건 아니라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사례가 돼야 돼. 사례가 되고 이걸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방법을 썼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예, 다른 거 다 패스시키고 수많은 정보 중에서 대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썼던 노력과 방법 그리고 결과로서 이게 나온 거지. 그럼 결과를 소개해놓고 노력하고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다른 건 다 마찬가지. 제품 개발도 이제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이론으로 저술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조직을 구성해서 이제 체계적인 모임으로 만들고 제품을 유통해서 세상에 변화를 주는 이렇게 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한 꼭지로 본다면 이 꼭지는 읽은 사람이 무조건 내가 개발한 제품을 이렇게 유통을 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글들이 나와야 돼요. 구성들이. 그렇게 정리해 줍니다. 지침 정보는 이제 따라하기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사례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제시하고 따라하기라는 말은 이렇게 해봐야 하는데 사례 이건 윤덕병 선생님께 잘 돼 있어요. 사례 제시하고 방향 제시하고 사례 제시 방향 이렇게 해서 항목을 잡아주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 오늘 같이 해봤습니다. 자 마치고 다음 주 모일 때는 다음 코너 요거 작성하고 있죠, 영숙 씨. 그러면 선영 씨. 지금 듣고 있는데. 듣고 있어요? 있는지도 몰랐네. 선영 씨, 그거 봐요. 이렇게 안 나오니까 존재가 없다니까. 파일 보내주세요. 이게 화상으로 해서 화상이 들어와야 되겠구나. 아프리카니까 이게 지금 시간 차이가 한 5초. 지금 유튜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로 했지? 그러네. 근데 듣고 있는 거예요? 없는데 하나도? 듣고 있었어요. 없어, 제로야. 그러네. 네, 사라졌어. 일단 오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